저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밤을 잊은 그대라는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집계한 3월 29일 기준에 3월 30일 기준에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이제 70만 명이 넘어서 8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녹색 선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 비행기 궤도를 나타냈어요. 녹색 비행기 궤도는 저희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며 이와 같은 수명주기 이론은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또는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사회과학에 있는 그 이론과 동일합니다.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쇠퇴기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수명이 다하게 되지만 수명을 다한 육체가 사라지지만 에너지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되며 이는 불교의 윤회 원리와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또 생애가 출발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세계 감염자 수는 3월 30일 기준으로 80만 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중간에 있는 붉은색 선에 다가서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붉은색 선은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코로나19의 글로벌 감염 속도의 평균 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평균 속도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평균 속도에 다가가게 되면 얘를 이제 돌파한 다음에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둔화나 침체세가 진행된 이후 쇠퇴기까지 다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면에 와 있고요. 특히 이제 3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서 코로나19의 글로벌 감염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2월 달까지는 중국 내에서만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던 국면이었다면 3월 중순서부터는 이제 유럽과 중동과 미국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면서 지금 80만 명을 넘어서 이제 100만 명 수준을 넘어가는 쇠퇴기까지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산세는 이 개념 모델을 보게 되면 지속해서 영원히 증가하는 것이 아닌 현재는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 지수 함수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형식으로 이제 변하게 됐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피크 꼭지를 만들게 되고 하향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세계 글로벌 감염자 확산세는 이와 같은 지수함수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그 바운더리 속에서 이와 같은 피크를 만든 이후에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국가의 벽을 넘어서 글로벌 의료체계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는 과거의 에볼라, 사스, 메르스하고 비교하게 되면 치사율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사스보다도 치사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감염률이 과거의 어떤 질병보다도 감염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전염병이 감염률이 높은 특징을 갖게 된다면 과거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늘 전염병을 확인해 왔다시피 물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염병의 진원지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국경을 차단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게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WHO에서 만든 자료가 되게 되고요. 이 원의 지름은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진자 절대 규모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중국에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이 그 다음으로 이제 확진자가 크게 증가되던 중이었고, 그 다음으로 얘는 이제 3월 11일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에 감염자가 증가되고 있는 순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지 될 건 코로나19, 코비드 19을 이제 대처하는
전략과 전술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략은 전쟁을 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는 행위가 되게 되고, 전술은 백병전이에요. 실질적으로 병력을 배치를 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것을 전술이라고 구분해서 말하게 됩니다. 즉, 전술은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분에 있던 그런 의사분들께서 직접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이 전술에 해당하게 되고, 전략은 국가에 의해서 국경을 차단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외국인을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받을 거냐 등등을 정하게 되는 방향성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코비드 19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주요 국가들의 이제 전략을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검은선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확산세를 나타냈고, 파란색으로 베트남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세를 나타내게 됐어요. 두 국가 다 비슷한 시기서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되게 됐고, 3월로 들어오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베트남이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확산세가 매우 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국가의 상이한 정책에 의한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1월 달부터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국경을 차단하고 중국인의 유입을 일시적으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같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세에 있지만 3월 29일 기준으로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는 194명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은 중국과의 실리를 판단할 때 국경을 차단하는 중국인의 유입을 막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됐고, 이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 베트남과 같은 시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시절, 같은 시기에 3월 30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661명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국가의 상이한 코로나19에 대한 전략의 차이가 이와 같은 확진자 절대 수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그 다음으로 가까웠었던 일본과 대만을 보게 되면, 여기에 검은 선으로 파란 선으로 대만의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세를 나타냈고, 검은 선으로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나타내게 됐어요. 두 국가도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슬금슬금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3월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똑같은 비슷한 확산세를 갖고 있는 특징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지속해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인의 유입을 그대로 이제 차단하지 않았고, 대만은 중국인의 유입을 차단을 하고, 또한 마스크의 수출을 즉각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국가의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상이한 전략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98명입니다. 중국인의 유입을 막지 않은 전략을 실시한 일본의 3월 2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866명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국가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코로나19 감염자 절대 규모의 차이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국가들 모두 같은 시기에 코로나19가 과거보다 더 급하게 확진되는, 매우 빠르게 감염되는 속도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 빠르게 확산이 되지만 국가 정책, 전략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 절대 규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